안녕하세요. 천프로입니다. 2023년 7월 6일 천프로 마감 시향이고요. 오늘 두 종목을 익절을 했어요. DYC가 이제 그동안 상승을 했었었는데, 오늘 한 3% 정도에서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원래는 조금 더 갈 거라고는 보고 있었는데, 이제 그 한 3일 정도죠. 뭐 이날까지 하면 4일 정도인데, 4일 정도 동안 매물대를 돌파를 못 해가지고, 오늘 지수도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빨리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3% 정도에서 익절을 좀 하셨고, 그리고 이제 오늘 신규로 나갔던 종목인데 오늘 그냥 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들어갔던 구간은 이제 분봉으로 봤을 때, 요 정도, 여기 구간이죠. 여기에서, 뭐 여기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하신 다음에 장 막판에 이제 급등이 나왔을 때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아마 수익 구간 한 3%, 그러니까 제가 보수적으로 매수가를 잡아드리기 때문에 아마 많게는 6%, 5%까지도 나섰을 거예요. 이제 잘 잡으셨으면은.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해서 이제 두 종목, 그 7월 6일 날 두 종목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이 아시다시피 오늘 안 좋았죠? 코스피가 0.88%, 코스닥이 2.3%가 빠졌는데도 두 종목 3%가 이럴 때는 굉장히 큰 겁니다. 다른 불장에서는 이 종목이 이럴 때 10% 이상 났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늘 지수가 왜 안 좋았냐 했을 때는 이제 미국에서 베이지북 공개가 나왔거든요. 내용이 이달 26일 이제 FOMC 회의가 잡혀 있죠. 그때 금리 인상이 강조가 좀 되고 있어요. 뭐 사실은 뭐 선 방향되고 있죠. 원래 뭐 저도 알고 아마 유튜브 시청하신 분도 아실 텐데 이번 달은 금리 인상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근데도 이제 구체적으로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그걸로 좀 반응을 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준에서 발언 이후에 연준 위원들도 6월달 금리 인상 전월 이제 그 6월달이죠. 지난달에 이제 금리 동결을 했었는데 지난달에도 금리 인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 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 뭐 기정사실이라는 예측이 좀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추가적으로 빠졌던 건 뭐냐면은 7월, 8월, 이제 그리고 이제 9월까지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당초 목표치가 2%대, 물가를 2%대까지 내리는 상황인데 현재 4%죠, 아직은. 그래서 2% 하락을 더 시켜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아마 7월, 8월까지는 금리 인상을 좀 해줄 것 같은데 9월 달은 아마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 번 다 요번 달 다음 달까지는 해주는 거 이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대형주 좀 오랜만에 좀 올랐던 것 같아요. 네이버가 좀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네이버가 이제 바닥까지 내려왔죠. 이제 이게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같은데 네이버 보시면은 연으로 볼게요. 연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 2010년도 있죠. 이때부터 급속도로 성장을 했어요. 근데 급속도로 성장을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때 스마트폰이 나왔죠. 그 스마트폰이 나오고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아마 좀 어리신 분들은 모르실 수가 있는데 퓨처폰 썼을 때는 인터넷을 반드시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사용이 지금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자체가 좀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오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10년 동안 발전했던 테마가 이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그 수혜를 가장 많이 받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10년 동안 상승했었는데 작년이랑 이번 연도 좀 하락을 많이 했었죠. 하락한 이유를 보시면은 당연하게 뭐 지수가 안 좋았죠. 대형주이니까 지수가 안 좋기도 했지만 조금 죽은 테마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연 차트를 보셨을 때 저는 이게 또 어떤 게 될 거냐, 이 10년 동안 이렇게 올리는 게 어떤 게 될 거냐 했을 때는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라든가 아니면 에코프로 BM 이런 2차 전지주들 있잖아요. 2차 전지주들이 이제 그렇게 움직여 줄 겁니다. 왜냐면은 이 종목 뭐 아시겠지만은 성장하는 섹터 2030년도까지 전기차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2010년대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와서 인터넷이 발전했었던 것처럼 2차 전지도 당연히 전기차 테마 자체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각광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어쨌든 뭐 에코프로나 그 실제로 뭐 1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갔었죠. 8배가 간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100만 원 안 갔는데 조만간 100만 7월 중에 100만 원을 한번 터치를 해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이제 98만 원까지 갔었는데 진짜 제가 저번 달만 해도 100만 원 갈 것 같다. 이번 년도 말 정도 되면 갈 것 같다 했는데 빠르게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움직임, 에코프로 이런 거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 30년도 됐을 때 얘가 뭐 200만 원, 300만 원 되고 뭐 액면 분할해 갖고 좀 내려올 수 있겠다. 10만 원대로. 그래서 그때까지 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종목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카카오도
그 뭐 스마트폰 뭐 당연하겠지만 카카오가 컸던 게 카카오톡이죠. 카카오톡 때문에 이제 스마트폰과 똑같이 아마 움직임이 비슷할 것 같아요. 2010년도부터 이제 시작해 갖고 이때도 카카오톡이 활성화되고 급속도로 성장을 했죠.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정부의 어쨌든 수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강하게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지금 이제 뭐 지수가 빠지고 사실 이제 좀 퇴화됐죠. 퇴화라기보다 테마 자체가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하는 테마 자체가 이제 성숙기에 도달했고 이제 하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좀 하락이 나왔지만 지수가 올라갈 때 이 종목도 같이 올라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인터넷주가 오랜만에 지수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강하게 움직여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규 상장을 한 종목인데 이노 시뮬레이션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강현실 관련 종목인데 오늘 이제 지난주부터 있었던 이제 200%가 아니고 400%까지 상승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오늘 실제로 아까 300%인가요? 까지 올랐었던 것 같은데 오늘 133%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급등이 나온 이후에 하락을 했는데도 133%이기 때문에 이게 좀 투기판이 되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인 같은 경우에도 다른 그 거래소에 상장을 하면은 움직임을 옛날에 뭐 몇만 프로 갔던 이제 코인도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뭐 강하게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이노 시뮬레이션 133%. 그래서 이게 친구 상장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 주는지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주가 오늘 강세였는데 이제 오늘 성우하이텍이 좀 올라와졌어요. 그동안 2월 달부터 시작해서 2차전지랑 비슷하게 움직였죠. 강하게 움직이다가 올랐다가 쉬고 올라갔다가 쉬고 올랐다가 쉬고 하다가 오늘 이제 강하게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6%까지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평선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자 눈속임이라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평선이 지지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최근에는 이평선 자체를 지지를 이렇게 지지받아주고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지지 못하고 뚫리고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거 잘 보셔야 되시는데 자동차 부품주가 사실 현대 기아가 실적 발표가 좀 좋게 나올 거라는 예상이 좀 있기 때문에 같이 가다 보니까 부품주도 좀 강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2차전지도 가다 보니까 전기차 가려면은 전기차,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2차 전지도 가고 자동차 부품주도 갈 수밖에 없겠죠. 성화일 때까지 올라와주는 모습 그리고 덕양산업도 좀 이제 움직여졌죠. 그래서 차트 보시면 항상 그쵸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게 횡보하는 구간이 있었죠. 횡보하는 구간이 있었는데 얘는 깼습니다. 어제랑 그제 깼었죠. 지난주부터. 그래, 지난주에 깼었는데 여기에서 찍고 올라오죠. 그래서 이평선 만약에 이평선을 보신 분이 있으셨다. 이평선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겠죠. 매수 타이밍이라 보고. 근데 그 전에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평선이 있을 때 그 전에 올리거나 일부러 깨고 올리는 경우가 요새 많다라는 사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무브넥스 이 종목은 좀 생소하실 텐데 이 종목도 전기차 부품에서 요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4월 달부터 시작해갖고 상승 나온 다음에 다시 전고점을 돌파해 주는지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팩이라는 종목도 부품주로 요새 움직여주고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 긍정적인 거는 이 고점을 돌파했어요. 고점 돌파하고 위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까지 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팩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우부품 마찬가지입니다. 대우부품 이때 상한가 간 다음에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이제 여기 구간에서 돌파를 하는지가 중요했는데 오늘 사실 터치도 못했던 것 같아요. 터치를 못했는데 여기를 돌파해 주면은 또 이제 슈팅이 나오고 여기서 지지를 받아주는지까지 움직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동원금속 마지막 동원금속인데 동원금속은 솔직히 저는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왔다 갔다 해야 아까 이런 종목도 있죠. 대우품 같이 이런 움직임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 이런 움직임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그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사실 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선호하진 않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동원 분석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종목들 이렇게 기묘하게 올라가는 거는 좀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그래서 뭐 동원 금속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제처럼 나온 것처럼 중국이 월요일날 반도체 재료 이제 희귀금속 갈륨이랑 게르마늄 수출 통제가 나왔죠. 그래 이걸로 가는 게 이제 히토류 종목들이 가는데 오늘 유니온이 좀 올라왔죠. 그 어제는 다른 종목도 유니온 머트리즈 이런 게 올렸었는데 유니온 같은 경우 오늘 10%까지 급등했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점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잡아 넣으실 때 전혀 뭐 부담은 없으실 것 같아요. 유니온이 이제 이때 상승하고 났을 때 매물이 안 나왔죠. 매도 물량이 안 나오고 계속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와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점에서 좀 매수를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또 급등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니온 머티리얼즈 어제 강했고 오늘은 약세였습니다. 그리고 삼화전자 그리고 오늘 신규로 나갔다 아까 말씀드렸던 동국 RNS죠. 보통은 이 두 종목이 원래 강하게 갔었는데 동국 RNS가 이번에는 좀 강하게 가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막판에 좀 매도하신 게 어떠시냐 이렇게 건의를 드렸었는데 어쨌든 간에 좀 더 갈 것 같습니다. 제 움직임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날 고점 구간에서 크게 이탈 안 하고 어제 오늘 버티고 있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진입을 했던 것도 좀 지지받아주는 것을 모습을 보여주고 들어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앞으로의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매도하셨지만 앞으로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좀 특이했던 게 움직였던 게 이제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적은 없었던 종목인 것 같아요. BL 파텍이랑 스토피아인데 이 종목이 게르마늄 대체제로 이제 흑연 관련주가 최근에 좀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흑연 관련 뭐 흑연 뭐 연필로 쓰는 흑연 맞고 어쨌든 자동차 부품에 좀 들어갈 때 게르마늄 좀 대체할 수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제가 뭐 전문적으로 어떤 부품이 어떻게 사용된까지는 잘 모르는데 이게 좀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어, 그리고 기존에 흑연 관련주가 원래 움직이진 않았고, 그때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될 때 당선 공약 중에 마리아나 합법화죠. 그것 때문에 좀 강세로 움직였었는데 요새는 마리아나로 움직이지는 않고 이런 흑연 관련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좀 너무 바닥이기 때문에 매도 물량을 좀 소화를 해줘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흑연이 뉴스는 붙고 있지 않아요. 근데 긍정적인 거는 이날 4월 4일 날 이제 어쨌든 거래량이 이제 붙어지고 있는 이후에 저점을 좀 잡긴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횡보 기간 어떻게 돌파하는지까지 딱 보시면은 이제 앞으로의 상승 흐름까지 보일 것 같습니다. 세토피아도 마찬가지로 그런 움직임이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종목은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최저점을 나왔습니다. 메타버스가 지금 아시다시피 좀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그 로블록스죠. 미국 게임 회사 메타버스 게임 이후에 실제적으로 뭐 애플에서 VR 안경이 나오긴 했지만 메타버스가 상용화는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메타버스가 실제적이진 않더라도 언젠가는 상용화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이걸 제가 사실 뭐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없으셔서 정리를 해도 되는 상황인데 근데 그것 때문에 한두 분 뭐 그래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함부로 놔버릴 수가 없어서 어쨌든 40%지만은 좀 저점이고 중간에 한번 턴 해주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다시 추회를 해갖고 좀 대응을 해드릴 테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웰크로나한텍도 이제 오늘 지수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살짝 하락을 했고 에코프로 비하면 오늘 이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에코프로는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 보여주다가 좀 하락을 했는데 에코프로 BM이 오늘 좀 하락을 했죠. 근데 코스닥이 2.3%가 빠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락이 나와 지수랑 비슷하게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텍도 오늘 살짝 하락이 나왔고요. 포스코임텍도 좀 하락했고 이제 SK 아이테크놀로지까지.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종목들이 뭐 2차전지, 반도체 다 주도 테마랑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오늘 이제 이 미국 베이지북 때문에 좀 하락이 나왔더라도 앞으로의 흐름은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첨부로 가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날짜를 안 바꿨네요, 제가. 가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종목은 좀 하락이 있고 한 종목은 상승을 했었는데 애경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원래 이제 이 구간에서 추매를 해서 올라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한 번 더 깬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요새 깨는 게 추세라고. 그거 깨고 나서 올려주는지 아니면은 진짜 7월 여기 그 장기 이평선까지 내려와 준 다음에 상승을 해주는지 계속 추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애경케미칼 자체가 쉽게 죽을 종목은 아니고 매도가 이제 하락이 나올 때 매도 물량이 같이 동반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경케미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종공업은 이제 계속 흐름 좋습니다. 제가 이런 거 좋아한다 그랬죠. 뭐 우상향하거나 하락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런 횡복 기간을 지나고 상승한 다음에 위에 버텨준 종목도 이런 종목이 좋은 겁니다. 세종공업까지 오늘 12%까지 상승을 했고 S트래픽이 이게 사실은 이런 거 정리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횡보 구간이 있었는데 여기를 하락을 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이틀 동안 이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유튜브로만 안내를 드리다 보니까 따로 이게 좀 손절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그 조언 같은 걸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다시 올라올 때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내일 정도 좀 추매를 보면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까지 하고 이제 힘든 장 이제 왔습니다. 7월 말에 또 이제 오늘 아마 아까 그 뉴스 때문에
장이 조금 안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앞으로의 흐름, 뭐지 미국 장 자체가 우상향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자체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튜브 하단에 저랑 소통하실 수 있는 이제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입장하셔가지고 무료로 진행드리니 저랑 소통하실 수 있게 입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고인지 아니지만 파악을 해서 바로 입장 도와드리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고생 많으셨고 저는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